안녕하세요. 김커원입니다. 청원경찰 직무 간단하게 알아보는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판서를 해보고요. 우선 보겠습니다. 자, 직무기술서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보고 계시고 주요 업무 했어요. 했고 청사 방호, 민원인 응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청사. 주야간 청사 출입 인원 통제 뭐 차량 확인. 즉 주야간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죠? 근무 형태가 밤에도 뭐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신 분들은 또 이 직무에 맞지 않겠죠. 그 다음에 청사 외곽 순찰 시위자 발생. 여기가 어느 기관인지 모르지만 시위자 발생이 있나 봐요. 그 기관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시나 보죠. 그 시위자 발생 시 시위 상황이 발생할 때 상황 보고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대처 역할을 한다. 그런 것도 해야 되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어떤 역량들이 필요해요? 했더니 공통 역량과 직급 직렬별 역량으로 나눕니다. 공통 역량을 보시면 공직 윤리가 있어야 된다. 또 공직 의식, 고객 지향 마인드 이렇게 돼 있네요. 고객 지향 마인드는 아마 이렇게 요거랑 연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민원인 응대, 그죠? 사람들이 이 기관에 출입을 하겠죠. 어떤 볼일 때문에. 이때 민원인을 응대할 때 너무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보단 고객 지향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요즘 워낙 기관에 대한 그 민원들이 홈페이지나 또는 다양한 기관에 올라가기 때문에 요 고객 지향 마인드가 좋아야 된다. 판단력이나 팀워크나 뭐 의사소통들이 많아야 되고 위기 대처. 자, 위기 대처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이라든지 응급구조 자격이 있으면 뭐 우대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랑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청사 방호 청원 경찰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단속하고 막는 것뿐만 아니라요. 민원이라든지 뭐 내부 상황에 따라서 갑작스런 뭐 화재 아니면 뭐 응급 상황 발생 시에 가장 접점에서 가장 먼저 발견을 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빨리 초동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뭐 소방 관련된 화재 관련된 또는 아까 응급 구조 관련된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없는 사람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지식이 필요해요? 라고 했더니 청원경찰 직무수행을 청원경찰법 관련 법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며 어떤 지식이 필요해요.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내용들이 잘 버무려져서 여러분의 경력이나 자격증, 어떤 여러분의 아이디어, 직무 수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섞어서 이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쓰듯이 그냥 쫙쫙쫙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튼튼해요. 성실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이 업무도 반드시 딱딱딱 세분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역량과 지식도 나의 경력, 자격과 이렇게 믹스 시켜서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지 좀 좋은 직무 수행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죠. 뭐 응시자격 요건은 여러분 이거 응시하실 때 이거 기본적으로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써 있네요. 주야간 교대 근무 가능하냐. 또 우대 조건 쭉 보시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대하겠다. 연차별 차등 배점을 하겠다. 이건 기준표가 아마 있습니다. 이 조직에 기준표대로 뭐 점수를 주겠죠. 그 다음에 무도 단증이 있느냐, 경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 응급구조사,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문서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자격증들을 이제 우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청원경찰, 청사방호, 얘가 좀 채용 공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 왜냐하면 여러분도 뭐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엔 당연히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직무들 중에 청원 경찰, 뭐 청사 방호 이름은 뭐 이렇게 제일 많이 부르는데 이런 직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특히 공공기관들 중에 좀 한 번쯤 다 들어본 큰 공기업이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등등 많죠.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좀 경쟁률이 치열한 곳의 청원 경찰분들은 요즘엔 경비지도, 소방안전,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증도 많이 준비를 하고 이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대 요건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꼭 청원경찰의 꿈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길게 보시고요. 이런 경비지도사, 소방, 그리고 응급구조 관련된 자격증도 조금씩 준비해두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조직 하나 직무 수행 계획서 한번 볼까요? 다른 조직. 자, 요거 볼게요. 판서도 누르고 보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수협중앙회라는 곳이에요. 수협중앙회라는 곳에 이제 창원 경찰, 청사 방호 이제 직무기술서인데 참 잘 돼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업을 해요?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죠. 부서라니까 청원 경찰 근무를 시작하시게 되면 근무하시게 될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냐 이겁니다.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시긴 하는데 자, 비상 대비 업무, 직장 예비군 운영. 아, 여기 특이해요. 직장 예비군을 운영하고 교육한답니다. 회사 안에 수협 중앙회에 있는 그 직장 예비군들 또는 직장 민방위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소리죠. 당연히 청사 방어하시고 출입 통제, 당직 업무도 하고 뭐 보안 업무도 한다. 거의 비슷하죠. 아까 그 직전에 보셨던 직무기술서와 다른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이런 민방위 예비군 이쪽이 좀 이 직무기술서와 직전 직무기술서가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쭉 보세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보시면 부서의 주요 사업, 직무의 수행 내용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 뭐 수협 중앙회에 채용이 되시면 청원경찰로 어떤 부서에 들어가겠죠. 이 부서의 이름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청원경찰팀, 뭐 아니면 보안관제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서에서 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내가 민방위 훈련을 운영하고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입사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보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같은 부서 동료지만 아예 부서 안에서 직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무 수행 내용 이제 청원 경찰로서의 직무 수행 내용이 여기 또 들어가요. 보시면 구체적입니다. 쭉 수협 중앙의 방호, 그 다음에 출입 통제, 필요시 검문 검색. 좀 분위기가 좀 삼엄합니다. 방문객에 대한 통제, 주야간 경비, 시설 안전,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 동참. 여기 동참도 또 있네요. 동참이라 하면 아마 요 업무를 하시는데 좀 한 사람이 이걸 다 운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와준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CCTV 모니터 견시 조치 등 이런 것들도 한다라는 거죠. 자, 직무 수행 내용을 왜 이렇게 꼼꼼하게 보냐 그러면 실제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할 때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어떤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무도 단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청원경찰 할 거야. 이거 가지고는 최종 합격하기는 게 좀 약합니다. 직무수행 계획서 자체도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요 직무수행 내용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나누고 각각 직무수행 내용들을 각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력이나 역량이 있는지 또 각각 이 직무수행 내용에 대해서 각각 내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체계화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직무수행 계획서가 될 수 있겠죠. 자, 청원경찰의 지식과 기술과 자격증 쭉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자, 지식은 뭐 시설 방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법 보세요. 법. 청원경찰 관련 법에 대한 지식, 경비업법 관련 법률 지식, 청사 출입동기 업무 지식 등등. 자, 요거는 필수적인 알고 들어가야 되는 법률이다. 그리고 신속 응급 조치, 통제에 따르지 않는 방목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 아마 면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막무가내로 어떤 뭐 통제에 따르지 않는 그 방문객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이때 뭐 매뉴얼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성실하면서 기율에 맞고 그러면서도 플러스 CS죠. 고객 감동 이 고객 지향 마인드를 대응하겠다라고 대답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가스 분사기, 권총 사격 기술 이게 지금 내가 가스 분사기를 못 다루고 지금 내가 권총 사격 기술이 없다고 해도 이건 직무 수행 계획서 직무 뭐 합격하는 확률이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제압 기술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필수는 1단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별첨 보시면 별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도 청원경찰들이 직무가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청원경찰, 청사방호, 뭐 경호 등등 관련 직무들은 반드시 요 무도단체 현황 요 기준에 경찰청 무슨 기준에 의거해서 요거만 소위 해당된다 이 소리입니다. 한 게 많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쯤 들어본 듯한 뭐 태권도, 유도, 뭐 태권도 있고요. 우슈, 검도, 복싱, 주짓수, 뭐 가라데, 킥복싱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간다.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그 단증이나 무도 단증을 따신 분들은 아마 여기 안에 해당되는 그 단체들에서 발급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간혹 이거 외에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뭐 케이스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있어야 된다. 다만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면, 청원경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단자들이시고 대부분 이런 무도 쪽으로 좀 상당히 특화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청원경찰로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이라든지 안전, 네, 그 다음에 응급, 구조, 뭐 이런 것들 자격, 또는 여기는 제가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만 CS 뭐 리더, 이건 뭐 민간 교육들이죠. CS 리더라든지 등등 좀 다른 능력, 좀 멀티죠. 멀티플레이어처럼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계신, 이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면접 준비를 잘 하셔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원경찰 관련해서 직무 기술서를 2개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 쭉 드렸어요. 이제 나의 청원경찰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청원경찰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하는 거 꼼꼼하게 뜯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